오늘은 대한민국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을 맞이해 지금까지 두유노의 돈에 관한 이야기에 나온 모든 인물들 중 그중에서도 가장 재산이 많은 탑3의 인물들을 다시 한번 특집편으로 모아보았습니다. 귀성 귀경길 혹은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지루한 시간에 재밌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흔히 전세계 1위 부자로 유명한 남자, 1시간에 6억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남자, IT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빌 게이츠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1955년생 만 63세이며 본명은 윌리엄 헨리 게이츠 3세입니다. 시애틀 최고 법률 회사를 운영하던 변호사 아버지와 금융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이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한 빌 게이츠는 8학년이 되던 해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하게 되며 이때부터 틱택토라는 컴퓨터 게임을 개발하기도 하고 17살 때는 시내 교통량을 기록 분석하는 소형 컴퓨터를 개발하기도 하며 어린 나이부터 컴퓨터에 관해 뛰어난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답게 빌 게이츠는 한국의 수능과도 같은 미국의 SAT 시험에서 1600점 만점에 1590점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를 받으며 전세계 1위 대학으로 불리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 응용소약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 한 논문을 작성하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며 하버드 대학을 중퇴한 빌 게이츠는 이후 MS사의 공동 창업주인 앨런과 함께 3명의 직원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개인용 컴퓨터, 즉 PC 시장의 확대를 예측해 컴퓨터 언어 프로그램인 베이직, 포트란 등을 개발해 출시하며 1978년 창업 약 3년 만에 매출액 100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컴퓨터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계약이라 불리는 기업 IBM과의 PC용 운영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빌 게이츠는 윈도우 시리즈 등을 통해 전세계 PC 이용자의 80%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를 사용하게 되며 흔히 말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빌 게이츠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의 대부분 세계 부호 1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세계 부자 순위 1위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경 멕시코의 통신 재벌인 까를로스 슬림이 잠시 세계 부자의 1위 타이틀을 차지한 적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순위가 바뀌어도 수십 년째 갑부의 대명사로 불리는 빌 게이츠의 재산은 2019년 6월 27일 블룸버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자면 빌 게이츠의 총 재산은 약 1074억 달러, 하나로 약 127조 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발표하였으며 이는 세계 부자 순위 3위라 보도하였습니다. 참고로 세계 부자 순위 1위는 약 147조 5600억을 소유한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이며 2위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포함 60개의 럭셔리 브랜드를 소유한 LVMH, 프랑스 명품 그룹의 아르노 회장이 1076억 달러, 127조 원의 빌 게이츠 재산보다 약 2억 달러 정도를 더 보유해 아슬아슬하게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기 우리나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169억 달러, 약 20조 원을 보유해 세계 순위 72위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9억 달러, 약 7조 원으로 세계 순위 306위에 올랐습니다. 빌 게이츠의 127조 원이란 재산은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인지조차 체감하기가 어려운데 간단히 계산해보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00억 원씩을 소비해도 35년이 걸리는 재산이며 127조 원을 은행에 예금해 2.5%의 금리를 받을 경우 1년에 3조 1750억 원, 한 달에 2645억 원, 매일매일 88억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의 자산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 두유노가 알아본 아이돌 지드래곤의 청담동 마치레빗 건물이 약 88억 원이니 이러한 건물을 매일 한 채씩 매입해도 원금은 전혀 줄지 않는 크기의 돈이 127조 원이라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빌 게이츠의 집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미국 워싱턴주 메디나에 위치한 빌 게이츠의 대저택은 참고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전부 빌 게이츠의 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약 7년의 시간을 투자해 750억 원의 돈을 들여 완공한 빌 게이츠의 집은 현재 시세가 약 1,50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재산세로만 100만 달러, 약 12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며 1년 관리비로만 약 10억 원 이상이 소비되는 집입니다. 울창한 자연 속에 최첨단 기술이 대거 적용된 빌 게이츠의 집은 7개의 침실, 6개의 주방, 24개의 욕실이 있으며 저택 주변에는 연어와 송어가 살고 있을 만큼 깨끗한 인공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택 앞으로는 카리브해에서 공수한 모래가 깔려있는 인공해변이 존재하며 집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에게는 특수 제작한 마이크로칩이 달린 핀을 제공해 방문객들이 저택 안에 머무르는 동안 핀이 달린 센서로 인해 개인 선호도에 맞춰진 온도, 빛, 음악 등이 움직이는 장소마다 자동으로 조절된다 합니다. 저택 내부에는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마룻바닥이 깔려있어 모든 수치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는데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식사를 하기 전과 후에 몸무게 변화까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독서 광고로 알려진 빌 게이츠답게 약 60평의 서재는 온통 책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해당 서재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책으로 알려진 코덱스 레스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과학 저술을 모은 책이 서재에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참고로 다빈치의 책은 빌 게이츠가 1994년 경매에서 약 350억 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100억 원 상당의 전용 영화관, 2500평방미터의 체육관, 수중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수중 음향 장치가 설치된 수영장, 450억 원에 달하는 전용 비행기
비행기와 활주로, 보트하우스 등 집에서 약 300명의 직원이 관리하는 모든 편의시설이 존재하며 과거 빌 게이츠가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실에 대형 수족관이 있다며 화제가 되었던 이 공간은 실제 수족관은 아니며 벽 전체를 3D 화면으로 제작해 자신이 원하고 싶은 대로 바꿀 수 있다 합니다. 또한 빌 게이츠는 소문난 자동차 광으로 특히 포르쉐를 광 쪽으로 좋아해 희귀 매물인 포르쉐 959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빌 게이츠가 타고 다니는 시보레 콜벳 스트레치 리무진은 일반 자동차의 3배에 달하는 크기로 해당 차 또한 빌 게이츠의 최첨단 저택처럼 여러 시스템이 장착되었는데 예를 들면 차량 안에 있는 리모컨을 누르면 빌 게이츠가 퇴근할 때쯤 자동으로 목욕물이 데워져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합니다. 또한 빌 게이츠가 휴가를 즐길 때 렌트한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초대형 요트는 일주일간의 대여료가 52억 원에 달해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참고로 127조 원의 재산을 보유한 빌 게이츠에게 52억 원이란 금액은 재산 1천만 원을 소유한 사람이 휴가를 위해 410원 정도를 소비하는 정도의 아주 검소한 휴가 비용입니다. 한편 이러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소유한 빌 게이츠를 보고 마이클 샌델은 빌 게이츠가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1초에 140달러를 벌기 때문에 길 가다 100달러 지폐가 떨어져 있어도 줍는 시간이 더 아까운 시간이다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현재 여기까지 영상을 본 5분 36초 동안 빌 게이츠는 47,040달러 약 5,600만 원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을 뛰어넘는 재력과 소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빌 게이츠의 재력은 자신을 위해 소비한 것보다 남을 위해 소비한 것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 부부는 지난 1994년부터 꾸준히 주식과 현금을 기부해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혼자만 해도 미국 전체 자선 재단의 40%로 웃도는 수준의 금액을 기부해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빌 게이츠는 과거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95%를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 약속하며 2017년 기준까지 약 23년간 500억 달러, 하나로 약 59조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해왔습니다. 세계의 질병 퇴치와 빈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 재단은 질병 중에서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아프리카 지역의 에이즈 예방 및 치료는 사실상 게이츠 재단이 거의 다 전담하고 있을 정도이며 이외에도 물 부족 문제를 포함한 수많은 환경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술들의 기부금을 운영해 빌게 재단 혼자서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을 바꾸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이러한 모습을 본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도 동참해 자신의 재산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약속하였으며 2018년 기준 워렌 버핏은 12년간 약 5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대부분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기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빌 게이츠가 자신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분까지 거의 모두 매각하며 약 23년간 기부한 59조 원이라는 금액은 평균으로 계산하면 23년 8,395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70억 원씩 기부해야 달성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며 대한민국 부자 순위 1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20조 재산의 약 3배에 달하는 기부 금액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보통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세금 감면을 위해 기부하는 것과 달리 자신의 95% 이상의 재산을 기부하기로 약속하며 실천하고 있는 빌 게이츠는 2005년 당시 내가 죽은 뒤 세 자녀에게 유산의 0.02%만 물려주고 모두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다. 세계의 역사적인 부자로서 한때 450조 원의 재산을 소유했던 강철한 카네기가 남긴 말입니다. 카네기가 사망했을 때 남긴 그의 재산은 3천만 달러, 그의 전성기 시절 재산의 0.0078%만 남은 셈입니다. 오직 상위 1%가 이끄는 나라 북아메리카 미국, 이러한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며 지속적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한 소수의 사람들 때문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들었습니다. 오늘은 118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유하였지만 수익 설정 따윈 하지 않는 남자, 오늘 두유노의 영상을 보는 8분 14초 동안 8,100만 원을 벌어들인 남자, 세계 갑부 순위의 상징인 빌 게이츠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본 두유노의 89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마이크로하지만 소프트한 남자 빌 게이츠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두유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돈 걱정이 없을 것 같은 부의 대명사, 아랍에미리트 아비다국의 왕자이자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부총리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로도 알려진 부의 끝판왕 만수르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수르는 1970년생, 올해 만 49살이며 본명은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얀입니다. 이름 앞에 붙는 셰이크는 아랍권 지배계급 남성 이름 앞에 붙는 칭호로 족장 또는 최고 통수권자 등의 뜻을 갖고 있으며, 이름이 이렇게 긴 이유는 아랍인들은 자기 이름 뒤에 아버지의 이름과 가문 이름 순으로 이름을 짓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삼성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을 예시로 들어보면 최고 경영자 경주 이씨 건희의 아들 부회장 재용, 같은 시기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만수르가 부총리로 역임하고 있으며 그의 가문인 알라얀 왕가의 나라로 알려진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에 있는 7개의 나라가 하나로 연합한 나라이며, 참고로 지금은 도시가 된 7개의 나라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곳은 일명 사막 위의 기적이라 불리는 두바이입니다. 그러나 7개의 나라가 연합된 아랍에미리트의 실질적 실세는 수도인 아부다비이며, 아부다비의 최대 권력
권력은 만수르의 가문인 알라얀 가문으로 아부다비가 아랍연합국에서 가장 큰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일머니입니다. 아부다비는 1958년 엄청난 양의 해저 유전을 발견하게 되며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석유 매장량과 세계 최고의 석유 품질로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오일머니를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부다비국의 왕자인 만수르는 과연 얼마나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미 언론에서도 수차례 공개된 만수르의 개인 자산은 약 34조 원이나 보도되었습니다. 참고로 34조 원이라는 금액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 17조 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만약 34조 원을 이자 수입으로 계산했을 경우 만수르는 1초에 13만 원, 1시간에 약 5억 원, 하루에 약 130억 원, 한 달에 약 4천억 원, 1년에 약 4조 7천억 원이라는 경이적인 수익이 생기는 크기의 돈이 34조 원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34조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34조 원은 강남의 200억 수준의 빌딩을 1700채 살 수 있는 돈이며, 2만원짜리 치킨으로 따지면 치킨 17억 마리, 한국과 중국, 일본의 모든 국민들이 1인 1닭을 하고도 여전히 1억 마리가 남는 크기이며, 또 여기서 6천원짜리 국밥으로 따져보면 56억 6600. 하지만 이러한 34조 원이라는 금액은 만수르의 개인 재산일 뿐, 그의 가문인 아부다비 왕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무려 1000조 원에 육박한다고 수많은 언론이 보도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오일머니가 항상 그렇듯 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참고로 세계 3대 펀드로 알려진 아부다비 투자청의 펀드 규모는 약 8280억 달러, 하나로 약 965조 6천억 원이니 나라의 돈이 곧 왕족의 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곳인 점을 고려했을 때 알라얀 가문의 전체 재산이 1000조 원을 쉽게 돌파한다는 건 충분히 납득가는 대목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만수르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과거 만수르의 부를 느낄 수 있었던 사건 중 하나는 2008년 만수르의 현실판 FM 게임으로 불리는 EPL 맨체스터 시티 인수 사건입니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라는 명언을 공표하며 약 2천억 원으로 축구구단 맨시티를 인수한 만수르는 가장 먼저 약 7,300억 원이나 되는 맨시티의 부채를 일시불로 갚아버리며, 시작부터 인수 비용과 부채를 갚기 위해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거기서 끝이 아닌 만수르의 파격적인 투자 행보는 그가 맨시티를 최고의 구단으로 만들고자 소비한 비용들만으로도 알 수 있는데, 만수르는 2008년 구단을 인수하고 난 뒤 5년간 약 1조 2478억 원을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이적료로 지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선수 연봉 지급에만 4천억 원을 지급하고 2400억 원을 들여 맨시티 선수들을 위한 전용기를 구입해 이마저도 선수들의 피로를 최적화하기 위해 전 좌석을 1등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가로 만수르는 자동차 브랜드 제기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매년 신규 모델 차량을 선수들과 선수들의 가족 중 한 명에게까지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선수들 전원에게 펜트하우스를 제공, 세계적인 요리사이자 한국에서도 유명한 고든 램지의 스승으로 알려진 마르코 피에르 화이트를 맨체스터 전용 수석 주방장으로 영입, 선수들을 위해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있는 의사와 변호사, 각 선수들의 경호원 배치까지 구단 소속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었으며, 이외에도 맨시티 홈팬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자 모노레일을 설치해주고, 맨시티 홈구장 일부엔 추운 겨울에도 관람할 수 있게 좌석 히터를 설치하는 등 만수르의 차원이 다른 투자는 구단의 선수뿐만 아니라 팬들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에서도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만수르의 이러한 투자는 구단을 인수한 이래 10년간 총합 약 2조 1천억가량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수르는 현재 맨시티에 대해 에베레스트 등반의 중간 정도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 겨우 절반 정도 투자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축구구단의 천문학적인 투자로 이름이 알려지며, 국내에선 만수르라는 이름이 일종의 부의 아이콘이 되자 자연스레 대중들의 관심은 그가 살고 있는 7성급 호텔 에미레이트 호텔이나 그가 소유한 초고가의 자동차에도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수르는 평소 업무상 이동할 땐 레인지로버의 보그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동 오일머니 부자들이 항상 그렇듯 기본 가격 5억 원짜리 페라리를 황금 도료를 발라 10억 원대 페라리로 재탄생시켜 타고 다니는 등 수십 개 중에 다양한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만수르는 지금까지 두유노가 소개한 인물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자동차를 몇 대 소유했나 열거하는 건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만수르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라며 많은 기사에도 보도된 이 게시물에는 만수르가 벤틀리와 롤렉스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서민 체험을 위해 겨우 10억 원 남짓한 돈으로 차와 시계를 샀다며, 서민이라는 단어에 전혀 다른 그만의 개념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또한 사실상 만수르가 몇십억짜리 자동차들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는 게 무색할 정도인 것이, 만수르는 아예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주식을 대량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수르는 총 4조 7천억 원을 들여 독일 벤치사의 지분 9.1%를 소유해 벤치의 최대 주주이며, 슈퍼카의 대명사 페라리 또한 약 1331억 원을 투자해 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수르는 포르쉐와 람보르기니, 아우디 등을 보유하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의 대주주이며, 이를 총합하면 5조 원이 넘는 재산이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두유노가 만수르의 46억 원짜리 페라리를 언급할 필요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추가로 자동차 분야에서 끝이 아닌 만수르의 직책은 세계 여러 곳곳에서도 발견되었는데, 만수르는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바클레이스 은행의 최대주주이며 아부다비국의 왕자로서 국제석유투자회사 IPIC의 회장이자 뉴욕 크라이슬러 빌딩의 소유주 등 그를 부르는 수많은 직책에서도 그만의 남다른 재력이 엿보였습니다. 추가로 부자의 상징으로 손꼽히는 만수르의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요트 토파즈는 가격이 약 7억 달러, 하나로 약 7,130억 원에 달해 길이만 146m로 다양한 초호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14년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요트를 빌려 친구들과 파티를 열기도 해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수르가 돈을 소비하는 스케일은 지금까지 두유노가 소개한 인물들 중 단 한 명을 제외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소비 클래스이며, 소비 단위가 몇천 몇억 몇십억이 아닌 기본 수백억 수천억 단위에서 조 단위로 그가 왜 중동에서 머나먼 대한민국에서조차도 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참고로 여담이긴 하나 과거 TV조선 강적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자면 만수르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부의 연봉이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공개하였으며, 이를 보고 방송인들은 만수르 가정부 집에는 가정부를 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오늘 두유노가 다양한 방면으로 소개한 만수르의 약 34조 원 재산은 앞으로 만수르가 상속으로 물려받게 될 818조 원 재산의 약 2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만수르가 이 상속액을 5명의 형제들과 나눌 것이라 밝힌 만큼 이의 5분의 1인 163조 6천억 원만 갖는다 치더라도 오늘 두유노 영상에서 본 그의 모든 재력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한편 이번 만수르 편을 조사하며 발견된 자료 중 보기 아쉬웠던 점은, 과거 이러한 만수르의 재력이 세간에 알려지자 국내 일부 네티즌들이 만수르의 인스타그램에 1억 원만 주세요 같은 농담조의 구걸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낯뜨거운 댓글들은 곧바로 국제망신이라며 국내 네티즌들에게 빈축을 샀으며 여러 언론 보도에까지 나라망신이라 보도되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폰파리로 전락시킨다는 남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영상을 보는 7분 26초 동안 5,798만원을 벌어들인 남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국의 왕자이자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부총리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로도 알려진 세계적인 거부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본 두유노의 107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석유부자 만수르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두유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세계 투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가로 평가받는 남자, 항상 전세계 부자 순위 한 자릿수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부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며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사업가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의 천문학적인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1930년생, 올해 만 90세이며 국적은 미국, 플레임은 워렌 에드워드 버핏입니다. 증권 중개인이자 공화당 하원 의원까지 역임했던 아버지 하워드 호만 버핏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워렌 버핏은 6살 때는 껌과 콜라를 팔거나 할아버지 채소 가게에서 일을 하고 핀볼 기계를 이발소에 설치해 장사를 하는 등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고 모으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후 11살 때부터는 차트를 보고 누나와 함께 100달러의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워렌 버핏은 시티스 서비스라는 주식을 38달러에 사서 40달러 정도에 매도하였는데, 이후 해당 주식이 200달러를 넘어서는 걸 본 워렌 버핏은 어린 나이부터 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미 13살 때부터 지속적인 투자 소득으로 첫 세금 신고서까지 납부하게 된 워렌 버핏은 10대 후반엔 이미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사들보다 더 많은 월 수입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후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네브라스카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하려다 떨어지게 된 워렌 버핏은 다시 대학원을 찾기 시작해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워렌 버핏은 그곳에서 자신의 투자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자 영향을 준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게 되며, 뒷날 본인 스스로 밝혔듯 워렌 버핏은 자신의 투자는 15%는 피셔에게 85%는 그레이엄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며, 주식 투자에 관련된 서적 중에서 그레이엄과 피셔의 것을 능가하는 것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에 대한 철학을 세우고 이후 자신의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인 포크사를 걸쳐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 운영한 뉴욕 투자회사 그레이엄 뉴먼에 근무했던 워렌 버핏은 이후 버핏 파트너십이라는 투자 조합을 설립해 본격적인 투자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경영진을 믿을 수 있고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에 원칙적인 투자를 하며 이미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던 워렌 버핏은 이후 1965년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며 전설적인 투자가 시작돼, 이때부터 복리로 환산하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난 50년간 쌓인 누적 수익률은 2015년 기준 약 69만 3,500%로 50년 전 18달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현재는 한 주당 20만 달러, 즉 주식 한 주당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돼 버크셔 해서웨이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주식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며, 계열사만 425개, 본부 75개, 지점 25개, 사업 단위수로 따지면 600개에 이르는 기업 집단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만약 누군가 1965년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1천만 원어치 정도 매입했다면 50년 후인 2015년엔 자산이 약 693억 원이 될 정도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이해하시면 되며, 그러나
게다가 추가로 이러한 회사의 회장으로서 워렌 버핏의 급여는 연 10만 달러로 하나로 겨우 1억 원 정도만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지급받고 있는 연봉 때문에 많은 이들을 놀래킨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의 연봉은 겨우 1달러였으며 세계적 IT 기업인 구글의 CEO들도 마찬가지로 연봉은 1달러로 사실상 세계적 기업의 CEO들은 주식 가치와 배당금만으로 충분히 벌기 때문에 CEO들의 저행 연봉이 유행처럼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1965년부터 2014년까지 매 평균 21.6%의 수익률을 거두게 되며 복리의 종결자라는 별명답게 자신의 재산 99% 이상을 50세 이후 얻게 된 워렌 버핏은 2008년엔 620억 달러 하나로 약 80조 원을 보유해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참고로 이처럼 복리의 종결자라는 별명답게 워렌 버핏이 자신의 인생 중 후회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주식을 11살 때부터 시작한 것이라 답한 바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만약 자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는 5살이나 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며 이처럼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주식을 했어야 하고 그러지 못했음을 후회한다는 점을 미뤄볼 때 워렌 버핏은 한정되어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다 생각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 기준으론 2020년 4월 7일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부자 순위에 따르면 워렌 버핏은 약 675억 달러 하나로 약 82조 3천억 원을 소유해 세계 부자 순위 4위에 올랐으며 참고로 세계 부자 순위 1위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로 1130억 달러 하나로 137조 7천억 원에 달해 2018년부터 3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로 980억 달러 하나로 약 119조 4천억 원이며 3위는 세계 최대 프랑스 럭셔리 그룹 LVMH의 회장 겸 CEO 베르나르 아르노로 760억 달러 하나로 약 92조 6천억 원을 소유해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세계 부자 순위 4위를 차지한 워렌 버핏의 82조 3천억 원이라는 재산은 금액이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다 보니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82조 3천억 원은 만약 2.5%의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보면 매년 2조 575억 원 매월 1714억 원 매일 56억 3700만 원씩 아무리 소비해도 원금은 전혀 줄지 않고 그대로인 금액이 82조 3천억 원이며 2018년 한 인터넷에 올라온 강남구 역상동에 소재한 이 건물이 56억 원인 만큼 이러한 건물을 매일매일 한 채씩 매입해도 원금은 그대로인 금액이 82조 3천억 원이란 크기의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안이라 불릴 정도의 전설적인 실력으로 워렌 버핏의 투자가 지난 50년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4천억 달러 하나로 약 480조 원에 가까운 이득을 안겨주자 이러한 워렌 버핏의 해안을 듣기 위해 생겨난 일명 워렌 버핏과의 점심은 경매 낙찰로 적게는 20억 원대에서 많게는 50억 원대까지 수많은 기업 CEO들이 그의 시간을 사기 위해 수십억 원을 지불해 이는 화제가 되기도 해 이로 인해 워렌 버핏이란 한 사람의 가치 즉 이러한 전설적인 투자가의 놀라운 시급을 실감케 하였고 실제로 과거 2014년 한 언론사가 공개한 워렌 버핏의 1시간당 수입을 계산해보니 약 15억 9,200만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시 워렌 버핏은 1초당 44만 2222원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한 5분 18초까지 워렌 버핏의 능력은 약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벌 수 있는 정도의 가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문학적인 재산과 능력을 소유한 워렌 버핏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사실 지난번 드유노가 공개한 원조 세계 부자 1위 빌 게이츠와는 상반되게 워렌 버핏은 전 세계 탑5 부자 순위에 드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세계적 거부와는 다른 매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바 있는데 워렌 버핏은 1958년 자신의 신혼 때 구입한 오마하 지역의 2층 주택에서 약 60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집 자체의 가격도 65만 달러 하나로 약 7억 원 정도로 워렌 버핏의 전체 재산과 비교했을 때 이는 0.00001223596%에 달하는 금액으로 얼마나 워렌 버핏이 자신의 재력 대비 검소한지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는 전재산 1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약 1120원 정도를 소비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계 부자 순위 1위로 알려진 아마존의 책임자 제프 베조스는 미국 베버리힐스 내에 위치한 대규모 저택을 1억 6,500만 달러 하나로 약 1,952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찬가지로 워렌 버핏의 절친인 빌 게이츠 또한 약 1,463억 원에 달하는 일명 제너두라는 대저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엔 미국 서부 샌디에이고 북부에 위치한 거대한 해안가 저택을 약 4,300만 달러에 구입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 만큼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세계적 부자들과 간단히 살고 있는 집만 비교해봐도 워렌 버핏이 얼마나 검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추가로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귀한 식재료만으로 식사해도 모자랄 것 같은 부를 지닌 워렌 버핏은 예로부터 즐겨 먹는 아침 식사 메뉴가 맥도널드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는데 워렌 버핏은 집에서 5분 거리의 사무실로 가는 길에 맥도널드에 들르며 그날 기분이나 주식시장에 따라서 보통 2달러 중반에서 3달러 초반의 메뉴를 선택한다고 인터뷰를 통해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 재산 82조 3천억 원 세계 부자 순위 4위까지 올랐음에도 평생 소박한 삶을 영위해온 워렌 버핏조차 큰 돈을 사용하게 만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제트기입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이 처음으로 과시적으로 지출을 한 분야가 전용기라 밝히며 유일하게 자신의 관념과 엇나가는 지출이 개인 제트기였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참고로 워렌 버핏이 이용하는 자가용 제트기 회사는 넷젯이라는 기업으로 워렌 버핏은 넷젯의 대주주이자 VIP 고객으로서 매년 개인 제트기를 이용하기 위해 연간 약 2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참고로 물론 이건 두유노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나 워렌 버핏이 자신의 근검절약 정신과 유일하게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개인 제트기의 애호가가 된 건 그만큼 워렌
버핏은 앞서 말한 한정된 시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자신이 소유한 재산과 비교했을 땐 이러한 개인 전용 제트기조차도 소박한 삶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소유한 워렌 버핏은 사실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곳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부입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자신의 전재산 440억 달러 중 85%에 달하는 370억 달러, 당시 환율 기준 하나로 약 3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해 세상을 놀라게 한 바 있는 워렌 버핏은 특히 37조 원 중 약 84%에 달하는 31조 원을 대부분 빌 게이츠 재단에 맡겨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그 이유를 빌 게이츠 부부는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언급해 자선 사업을 위해 손을 맞잡은 세계 최고 부자 두 사람의 훈훈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약속한 것처럼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기부한 워렌 버핏은 지금까지 2019년 기준 자신의 보유 지분 가운데 약 45%까지 기부를 실천해 왔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약 340억 달러, 최근 환율 기준 약 40조 7,660억 원에 달해 2019년 발표된 자신의 전재산 82조 3천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이 기부하는 재단들은 워렌 버핏이 자신이 운영에 참가하지 않는 곳들로만 이뤄져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워낙 세계적인 거부의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도 두유노가 조조거리면서 조단위 이야기를 하고 억걱거리면서 수천억 단위를 이야기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체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두유노가 제작한 1조 원 재산을 소유한 카일리 제너의 사치스러운 삶의 클래스 영상을 우측 상단에 클릭해 시청하시면 이보다 100배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워렌 버핏의 재력과 그의 검소함 그리고 그의 기부액의 크기를 조금 더 실감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리스트는 지금까지 워렌 버핏이 기부한 기부금들이 실제로 사용된 곳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워렌 버핏은 과거 자신이 직접 작성한 나의 기부 서약이라고 불린 서약서에서 나의 재산은 미국에서 살았다는 사실과 운 좋은 유전자 그리고 복리 이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라고 말하였다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이러한 엄청난 행운에 보인 반응은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이었으며 내 소유의 주식 증서 1%를 제외한 그 이상은 더 이상 사용해봤자 나와 내 가족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지도 더 편안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나머지 99%를 다른 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사용한다면 이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러한 현실을 보면 나와 내 가족이 걸어갈 길은 명확하며 따라서 나와 내 가족은 살면서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사회의 필요를 위해 나누는 것, 제 서약은 이러한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합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려도 그 욕심은 끝이 없기에 결국 자신 스스로 행복의 기준점이나 만족점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긍정심리학을 연구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마틴 셀리그만은 여러 실험을 통해 부와 명예 등 외부 요인은 오로지 18%만 영향을 끼칠 뿐 개개인의 내적 세계로 인해 이미 행복은 정해져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밝혀지자 사람이 성장함에 있어 내적 세계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 즉 성장기의 많은 아동들에게 이러한 마틴 셀리그만의 이론들이 적용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는 책으로서 타박타박 출판사에 세상을 반짝이게 한 작은 별이 각광을 받게 돼 아동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른들에게는 내가 지금 가는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고민과 방향을 제시해 우리 아이가 진정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아동 성인용 동화라는 평까지 받고 있다 합니다. 유성우라는 실제 현상에 별이 알을 낳는다라는 흥미로운 상상력이 더해져 주인공인 아기별 아무로가 개인적 가치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이 여정을 보며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어떤 내적 세계를 형성해야 진정 평생 동안 탐욕이 아닌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책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인 전자도서로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투자를 배우려 공부하다 인생을 배우고 가게 만드는 남자,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의 11분 15초까지 약 2억 9,800만 원을 벌어들인 남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본 두유노의 136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세상을 반짝이게 한 작은 별과 함께한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두유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